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정의를 통해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 방정식을 보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그리고 쌍곡선의 점근선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들을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봤던 거랑 조금 다른 형태의 쌍곡선을 살펴볼 거고요. 거기서도 역시나 쌍곡선의 방정식을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했던 거랑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부담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그 좌우로 생기는 형태의 쌍곡선을 가볍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형태로 쓰여지는 이 쌍곡선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는데 익숙해지신 분들은 박스는 안 그려도 괜찮긴 해요. 박스 안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중심이 원점이라는 거, 0,0이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파악 가능한 거는 초점의 좌표에 관한 식이었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밑에 거 두 개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근선이었죠. 그래서 이 쌍곡선의 그래프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박스를 안 그리고 하실 거라면은 이렇게 y는 a분의 bx 점근선 그려주시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점근선 그려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요 a제곱 저게 꼭지점이랑 관련 있는 값이었죠. 그래서 편의상 a를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꼭지점이 a, 0으로 찍힐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고 당연히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a, 0을 꼭지점으로 잡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요 점근선에 점점 어이구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쪽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쌍곡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는 뭐 살짝 그리면 그릴수록 뭔가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그래도 좀 비슷해지겠죠. 이렇게 점근선 이용해서 쌍곡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점의 좌표는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여기가 C고 여기가 마이너스 C다.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에서 초점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은 주축 있죠? 주축을 연장한 이 직선, 이 직선 위에 초점이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쌍곡선에 의해서 감싸지는 형태로 이렇게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좌우로 생기는 쌍곡선이 아니라 위아래로 생기는 쌍곡선을 한번 그려보고 거기서 쌍곡선의 방정식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축, Y축을 그려주고요. 이번에는 쌍곡선이 위아래로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위에 그리고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랬을 때 초점은 항상 주축을 연장한 직선 위에 생긴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꼭지점이고 얘가 꼭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축이 되죠. 그렇죠?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준 저 선분이 주축이 되고요. 이 주축을 연장한 직선이 y축이죠. 따라서 여기에 초점이 생기게 됩니다. 되셨나요? 물론 얘가 꼭지점이겠죠.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꼭지점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어떤 값을 부여해 줄 건데 초점의 좌표 늘 그렇듯 0,C라고 잡고요. 여긴 0,-C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아까 여기선 꼭지점 A, 0으로 잡았죠? 여기서는 B를 이용해서
꼭지점 0,b, 꼭지점 0,-b로 잡읍시다. 자, 이렇게 잡아버리면 주축의 길이가 여기선 2a였죠? 이게 주축이었으니까 여기선 주축의 길이가 2b가 됩니다. 뭔가 타원이랑 비슷하다는 점을 느끼고 계시면서 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2b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 빨간색 쌍곡선의 방정식은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여기가 조금 달라요. 여기까지는 앞에랑 똑같죠? 근데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는 1이 아니라 는 마이너스 1 형태. 우변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앞에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좌우로 생긴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생긴 거나 앞에 모양은 똑같은데 우변이 여기가 1이면은 좌우로 생기고요. 마이너스 1이면은 위아래로 생기는 쌍곡선이 됩니다. 네.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은 원점 0,0이 되고요. 그리고 초점의 좌표, 초점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시면 요 밑에 있는 거 2개 더해주시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게 c제곱이니까 c값 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얘도 점근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입니다. 왼쪽이랑 정확하게 똑같죠? 그렇죠? 뭐만 다르다? 오른쪽 우변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만 다르고 중심 같고요. 초점 구하는 방법 같고 점근선 구하는 방법 같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점. 여기서는 주축의 길이가 2a다. 그런데 여기선 주축의 길이가 2b다. 이게 또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또 기억을 어떻게 하냐? 이거 단순히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래프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죠. 그렇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외워지는 그런 거. 이렇게 좌우로 생기는 쌍곡선, 위아래로 생기는 쌍곡선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사실 지금 증명을 안 하고 바로 썼어요. 이것도 증명을 할 거면은 이 쌍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로 잡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로 일정할 테니까 얘도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은 pf 길이에서 pf 프라임 길이에 뺀 거 절대값 붙여주시면 이게 차죠. p라는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인 2b로 일정하다라고 둔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이거 열심히 전개하고 제곱하고 또 제곱하고 식 정리해서 막 하시면은 나오는 결과가 요거라는 거예요. 생략 마이너스 1이다. 이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제가 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29 했던 거랑 정확하게 같습니다. 방법이.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여기서 이런 정보들 해석할 수 있고 주축의 길이 2b구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거 얘랑 얘랑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로 한번 보시면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뭐식이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여기 마이너스죠? 근데 우변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위아래로 생기는 쌍곡선이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 원점이겠구나 라는 거 알고요. 그리고 초점 구하고 싶은데 보시면은 여긴 그냥 y제곱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y제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모에 뭐가 있다고 봐야 된다? 1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x제곱 아래에 있는 4가 a제곱의 역할을 해주고요. y제곱 밑에 있는 1이 b의 제곱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5가 되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도 구해줬습니다. 그럼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우리가 요 쌍곡선 위아래로 그려지니까 그래프 그릴 건데 뭐 사실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은 똑같이 박스 그리시면 돼요. 박스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쌍곡선 일단 그리시고 이번에는 여기 꼭지점 좌표를 그렇죠? a제곱이 4니까 2고 마이너스 2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b를 갖다 씁니다. a가 아니라 b를 갖다 써요. 그러면 b제곱이 1이니까 여기 좌표는 0,1이 될 거고 여기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초점 잡아야 되는데 c제곱이 5니까 초점은 여기 생기겠죠? 첫 번째 초점 0, 루트 5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초점은 0,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주축을 연장한 직선 위에 초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죠? 문제에 따라서 뭐 점근선을 그려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점근선 찾아주실 수도 있어요.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데 여기서는 풀마 2분의 1x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했고 초점, 꼭지점 뭐 이런 거 전부 구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P라는 점을 잡아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쌍곡선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주축의 길이와 같게 되죠. 근데 여기서의 주축은 요거니까 주축의 길이는 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 가지고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쌍곡선의 형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칠판 지우고 쌍곡선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들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쌍곡선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들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점을 공유하는 타원과 쌍곡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초점 F랑 F'이 있죠. 이게 빨간색 타원의 초점이기도 하고요. 파란색 쌍곡선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볼 건데 보통 이런 경우가 나와요. 쌍곡선이랑 타원이 지금 만났죠? 네, 그럼 교점이 생길 거고요. 그 교점 중에 하나를 제가 P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P라고 잡으면은 당연히 2차 곡선이니까 요 2차 곡선 위의 점이랑 초점이랑 연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P랑 F' 그리고 P랑 F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삼각형 PF, F'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은 요 P라는 점은 파란색 쌍곡선과 빨간색 타원의 교점이죠. 네, 교점이에요. 교점. 다시 말해서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쌍곡선에서도 뭔가 식이 나올 거고 타원이라는 점에서도 식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이 삼각형 PF, F'에서 이 길이를 K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P가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겠죠? 그래서 만약에 P가 여기 찍혔다 그러면은 K가 더 크죠? L보다. 그래서 K-L은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와 같아진다. 문제에서 이 주축의 길이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P가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타원 위의 점 P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두 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쌍곡선 타원이라는 거 이용한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주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를 주겠죠? 주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를 줬다라고 하시면은 연립해서 K 값이랑 L 값을 우리가 각각 구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쌍곡선의 초점을 지나는 원이다. 쌍곡선의 초점 F랑 F'이 있는데
어떤 원이 그 초점을 지나고요. 중심도 쌍곡선이랑 같은 이런 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 상황은 이 교점을 다뤄요. 그래야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점, 초점 연결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요거 한번 떼놓고 볼게요. 떼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고 여기가 F, 여기가 F 프라임, 여기가 P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 길이를 편의상 K라고 하고 요 길이를 L이라고 해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P라는 점은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 K 빼기 L 값이 주축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선 그냥 2A라고 쓸게요. 주축의 길이인 2A가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는 원에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요 삼각형 잘 보시면요. F''이 원의 지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인 거 보이시죠?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중학교 도형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 게 원이 있잖아요. 원에서 지름을 그읍시다. 지름 쭉 그어주시. 좀 빗나갔죠? 원에서 지름을 쭉 그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원주각을 딱 찍을 건데 원 위에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얘는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이 원 위의 점이 여기에 있어도 직각이죠. 그쵸? 뭐 여기 있어도 직각이죠. 여기 있는 점을 찍어도 직각이다 라는 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라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요 F'I 지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P가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직각 나왔으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특수각 나왔으면은 뭐 삼각비 같은 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좌표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두 초점 사이 거리를 EC라고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K제곱 더하기 L의 제곱이 EC의 제곱이다.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뭐 A값 주겠죠. C값 주겠죠. 그러면 A값, C값을 알고 있으니까 연립하시면은 K랑 L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뭐 이 삼각형의 뭐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직각이니까 L이 밑변이고 K가 높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둘레의 길을 구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도형 두 개가 겹쳐 있을 때는 그쵸? 그 교점을 잡아서 그 교점이 이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요 다른 도형 위의 점이기도 하다. 그 두 가지를 전부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초점을 공유하는 타원과 포물선이 될 수도 있죠. 초점을 공유하는 포물선과 쌍곡선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쌍곡선의 초점을 지나는 타원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뭐 어떤 게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두 가지 그림만 살펴봤고요. 이걸로 이제 분석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쌍곡선의 점근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점근선 구할 수 있죠?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라고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 쌍곡선에서 점근선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점근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점근선이 주어져 있을 때 점근선을 가지고 쌍곡선을 찾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볼까요? 점근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인 쌍곡선을 찾아보자 라는 건데요. 그렇죠? a를 2로 보고 b를 1로 봐서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 쌍곡선의 점근선이 얘가 되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볼게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x나 같죠? 그렇죠? 약분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a를 4로 보고 b를 2로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쌍곡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점근선도 얘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얘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3x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를 6으로 보고 b를 3으로 보면은 3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도 얘고요. 이것도 점근선이 얘고 이것도 점근선이 얘죠. 왜냐면 이거 지금 다 같은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근선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점근선에 대한 쌍곡선은 이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은 무한히 많은 쌍곡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쌍곡선을 가지고 점근선을 구해줄 수는 있지만 점근선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쌍곡선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것도 체크 한번 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칠판 잠깐 지우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바로 쌍곡선 교재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23페이지 2번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쌍곡선의 뭐 주축, 초점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다 구해보죠. 할 수 있는 거. 보시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고요. 오른쪽에 1이네요. 그러면은 쌍곡선이겠죠. 그러면은 x제곱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이 a제곱의 역할을 해주고 y제곱 밑에 있는 요 녀석이 b의 제곱 역할을 해주죠. 그럼 바로 초점부터 구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c의 제곱은 두 개 더해주시면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7이다. 초점의 좌표 나왔고요. 그리고 점근선도 그냥 구해줄게요. 점근선 구해라 라고 하시면은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여기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다 라고 하시면 이게 점근선이 될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중심이 원점일 거고 좌우로 생긴 쌍곡선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x축, y축 그려주시면은 뭐 박스 그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문제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냥 점근선만 그려줄게요. 점근선 그려주시면 2분의 루트 3x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안돼 삐뚤어졌다. 그냥 점근선 그냥 박스를 그리죠. 네. 이렇게 박스 그리셔서 살짝 과장을 시키긴 했는데 요게 2분의 루트 3x 요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다. 이렇게 점근선 두 개가 생길 거고요. 그랬을 때 요 박스의 끝 이 부분 여기가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부터 점근선에 점점 가까이 가는 이런 형태로 잘 대칭되게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쌍곡선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요. 좌표 찍어주시면은 a제곱이 4였죠? 그럼 a 값은 2니까 꼭지점의 좌표 2,0 마이너스 2,0 나올 거고요. c제곱이 아까 7이 나왔으니까 초점의 좌표는 그쵸, 루트 7,0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루트 7,0이 나오겠다 라는 거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쌍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쌍곡선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이 1이 아니죠. 그러면은 무조건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9니까 양변을 9로 나눠주시면은 x제곱인데 편의상 그냥 1분의 x제곱이라고 씁시다.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오른쪽이 1이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쌍곡선이고요. 마찬가지로 a제곱이 1이고 b제곱이 9인 쌍곡선이 그려지겠죠. 여기서는 바로 갈게요.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좌우로 생기고 중심이 원점이죠. 그러면 이 쌍곡선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 a제곱이 1이니까 꼭지점의 좌표 1,0이랑 마이너스 1,0 나올 거고요. 그리고 초점은 두 개 더해주시면 되죠. c제곱은 1 더하기 9에서 10이니까 초점은 루트 10,0이랑 마이너스 루트 10,0이 나오겠다. 이 두 군데가 초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 쌍곡선 위에 점 하나 찍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들의 차 pf' 빼기 pf의 절대값 이거는 주축의 길이인 2가 되겠다. 이런 것들도 다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25페이지 4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아까 다뤘던 형태의 쌍곡선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생기는 쌍곡선이겠구나 파악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줄게요. x제곱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이 a제곱이 될 거고 y제곱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이 b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9 더하기 16 해서 25가 나오죠. 그럼 c는 5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점근선도 구할 수 있어요. 점근선. 점근선 구해주시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x죠. a분의 bx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라 하시면은 뭐 박스 그려도 괜찮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시면은 위아래로 생기는 거 여기가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럼 쌍곡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때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b를 보라고 했죠. 그쵸? b제곱이 16이니까 꼭지점이 0,4랑 0,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초점은 여기 찍히죠. 여기. 그쵸? 그래서 초점의 좌표. 아까 c제곱이 25였으니까 0,5랑 0,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요게 초점의 좌표다. 다 되셨죠? 그러면 뭐 필요에 따라 점근선 필요하면 그려주시면 되고 뭐 주축의 길이 찾아라 하면은 8이네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x제곱이고 y제곱 나왔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러면은 쌍곡선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1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가 플러스 8이 엉뚱한 데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은 마이너스 8로 바꿔줍시다. 그 다음에 뭘 해주냐? 이제 오른쪽을 1이나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줘야 쌍곡선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이잖아요.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8로 바꾸면은 우리가 아는 이런 쌍곡선 형태, 왼쪽 모양이 안 나오죠. 그렇죠? x제곱이랑 y제곱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8로 나눠버리면은 마이너스 8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돼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8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을 마이너스 1로 만들자는 얘기죠.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위아래로 생기는 쌍곡선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 그 다음에는 b제곱이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꼭지점 좌표 0,1, 0, 마이너스 1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초점 구하면 되는데 초점은 두 개 그냥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c제곱은 8 더하기 1 해서 9니까 초점은 여기 생기겠죠. 0,3 마찬가지로 0,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뭐 주축의 길이는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고 뭐 점근선도 해볼까요? 점근선 해보시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제곱이 8이죠? 그럼 a는 2루트 2죠? 2루트 2분의 b는 1이니까 1x다. 저는 루트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잘 유리화해 주시면은 4분의 루트 2x로 바뀌겠죠. 다시 쓸게요. y는 풀마 4분의 맞죠? 루트 2x.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그래프 그리는 거랑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 다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응용된 문제들을 풀겠죠.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응용된 것처럼 보이는 6번 보시면은 실생활 문제죠. 어떤 배에서 신호를 보냈는데 요 A라는 곳이랑 B라는 곳에서 신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뭐라고 되어 있지? 전파를 보낸 결과 배는 두 기지국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60km인 지점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배, 배, 배. 배가 신호를 보냈는데 A로 보낸 신호랑 B로 보낸 신호랑 어떤 게 먼저 도착을 할까요? 네, 배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동시에 신호를 빵 쏜다고 하면은 B에 먼저 가겠죠? 그 다음에 A에 가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B로 가고 A로 가는데 여기에 10초 걸리고 여기가 20초가 걸렸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다 쏘는데 10초 걸렸고 여기다 쏘는데 20초 걸렸으니까 10초 차이 나죠? 그쵸? 그럼 그 10초만큼 신호가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리의 차가 60이란 걸 구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런 내용 하나도 몰라도 그냥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두 점이 주어져 있고 거기로부터 거리의 차가 60이래요. 그럼 거리의 차라고 했으니까 거리의 차, 쌍곡선이죠. 그리고 요 A, B가 초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거리의 차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주축의 길이가 60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꼭지점 좌표가 30,0이랑 마이너스 30,0 요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쌍곡선 위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쌍곡선 위에 있겠구나 하고서 이 쌍곡선 따라서 조사하다 보면은 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뭘 찾는 걸까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제가 방금 그린 빨간색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간단하죠. 자, 거리의 차 60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축의 길이니까 A 값은 30이다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A, B가 초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C는 60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식을 알고 있냐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B제곱 구할 수도 있겠죠. C가 60이니까 C제곱은 3600. 그러면은 A제곱 해주면 900. 그럼 B제곱은 2700이죠? 따라서 B는 30 루트 3이 되겠죠? 되시죠? B제곱이 2700이니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B제곱이 2700. B제곱이 2700이다. 그럼 이거는 27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B는 루트 27 곱하기 루트 100이니까 10. 근데 루트 27은 3루트 3이니까 30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암산 되시면 암산하세요. B는 30 루트 3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B 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쵸? 없죠.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쌍곡선의 방정식이죠. 쌍곡선의 방정식에서는 B 값까지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B제곱에서 끝나면 되죠. 근데 그냥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 해주시면 900이고요. 900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하면 2700이죠. 2700분의 Y제곱이고 오른쪽은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우리가 찾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쫙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시고 좀 저한텐 너무 쉬운데요 하시는 분들도 풀다 보면은 계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 곡선 총 정리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2차 곡선의 평행이동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